안녕하세요. 저는 이루리 학원에서 영어를 담당하고 있는 강사 전아영입니다. 이제 겨울방학도 절반 정도 지나면서 앞으로 내신 대비에 걱정이신 예비 고1 또는 예비 고2 학생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대치동의 대표 여고 두 학교인 진선여고와 숙명여고의 내신 출제 경향에 대해서 알아보고 바뀌는 내신 등급 체제 하에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대응 전략에 대해서 함께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여고와 숙명여고의 내신 범위입니다. 진선여고의 경우 교과서 3가에 더해서 실전 모의고사 3회분 약 60지문이 추가되고 듣기 실전 모의고사 4회분 약 68문항이 추가적으로 범위에 포함되어 있고요. 숙명여고의 경우 교과서 2가에 더해서 토플형 지문 8개, 그 다음 어법 부교재 4가에서 5과, 그리고 어휘 부교재가 3,000개 정도의 어휘량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범위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두 학교 모두 범위가 굉장히 넓은 편이고 고1임에도 불구하고 독해 지문의 난이도가 고2에서 고3 수준의 부교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편에 속합니다. 다음은 진선여고의 대표 유형 분석입니다. 크게 2가지로 나누어 봤는데요. 지금 보시는 유형은 진선여고의 정말 대표 유형이죠. 어법과 문맥상 틀린 것을 찾아 고르기나 또는 찾아 고치기 유형입니다. 어법과 어휘를 동시에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로운 유형인데요. 여기에 더해서 진선여고 같은 경우는 지문 변형이 굉장히 빈번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 번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여기 있는 문제를 보시면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해드린 문장이 지문의 변형이 있었던 부분인데요. 예를 들면 원래 실제 본문에서는 관계부사였던 where를 문제에서는 접속사 플러스 부사로 변경을 하면서 문장 구조의 변형을 꾀했고요. 그리고 원래 있었던 부정의 부사 seldom을 실제 시험에서는 빼버리면서 문장의 의미를 바꿔서 출제했습니다. 여기에서 끝이 아니고요. 지금 파란색 문장 같은 경우는 실제 지문에서는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문장이 추가되어져 있습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문제를 풀면서 완전히 지문을 새로 분석해야 할 만큼 까다로운 유형이었고요. 당연히 절대 단순 암기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유형입니다. 다음은 내용상 옳거나 틀린 문장끼리 찾아 고르는 유형인데요. 진선여고 객관식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유형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문의 길이와 보기의 길이가 거의 일치하죠. 지문만큼 보기가 길기 때문에 보기의 문장을 정확하고 빠르게 해석할 수 있어야 하고요. 내용일치 지문도 역시 변형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하셔서 문제풀이를 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진선여고의 기타 특징인데요. 굉장히 까다로운 서술형으로 유명합니다. 예를 들면 듣기 5문항이 꼭 서술형에 출제가 되는데 연음되는 부분이나 스펠링이 헷갈리는 것들을 꼭 서술형에 출제하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하고요. 그 외에는 이제 해석이 없는 영작이나 문단 요약 서술형을 시험에 내기 때문에 기본기가 굉장히 중요한 학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숙명여고의 대표 유형입니다. 역시 크게 2가지로 나누어 봤고요. 어법상 옳은 문단끼리 혹은 틀린 문단끼리 찾아 고르는 유형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의 보기당 2개의 문장이 아닌 문단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 한 문제를 위해서 학생들은 무려 10개의 문단을 분석해야 하는 말 그대로 양이 압도적으로 많은 그런 문제입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보자마자 너무 어려워 라고 넘기고 싶은 유형이기도 하지만 배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꼭 풀어야 되는 유형인데요. 어법 부교재의 모든 문장이 시험 범위에 들어가긴 하지만 문장 구조의 변형이 없고 범위 내 어법 사항을 묻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꼼꼼하게 분석하고 암기했다면 충분히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유형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어휘 부교재를 활용한 문제들입니다. 어휘 부교재의 동의어, 반의어, 파생어, 그리고 예문까지 모두 시험 범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모두 암기하는 게 필수이고요. 교재에는 없는 영영풀이 문제가 추가적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따로 대비가 필요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외의 특징을 살펴보면 숙명여고가 최근에 서술형이 없어지면서 독해 문제가 굉장히 까다로워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예를 들면 독해 부교재에 토플 지문을 활용하면서 글의 난이도를 굉장히 높였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장문의 형태로 여러 개의 지문을 엮어서 주고 그 문제가 여러 개가 출제가 되는데요. 따라서 길어진 글의 내용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숙명여고는 꼼꼼한 내용 분석과 부교재의 암기가 중요한 학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학교를 간략하게 비교를 해보자면 진선여고는 지문 변형이 많고 서술형이 까다로우며 내용 불일치 문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단순 암기로는 해결이 안 되고요. 기본기가 탄탄한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반면에 숙명여고는 진선여고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지문 변형이 적고 서술형은 없지만 최근에 어법과 어휘 문제가 굉장히 까다롭게 출제되는 만큼 꼼꼼하게 분석하고 암기하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학교 모두 범위가 많고 시험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제 학생들이 시험이 너무 어렵고 대비할 게 너무 많으니 벌써부터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실 수 있는데요. 자, 내신 등급제의 변화로 과거에는 1등급과 2등급 컷이 11%였던 반면에 이제 올해부터는 2등급이 34%까지 늘어나면서 원래는 3등급, 4등급이었던 학생들도 2등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났고요. 그리고 이제 등급 간 격차가 원래보다 더 커지기 때문에 한 등급 차이가 대학 입시 지원의 기회의 차이를 줄 수 있는 만큼 내신 영어의 중요성이 굉장히 커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같이 열심히 준비를 해봐야 될 텐데요. 자, 그러면 두 학교의 공통점을 바탕으로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에 대한 대응 전략을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어휘 공부의 중요성입니다. 진선여고의 경우 지문을 변형할 때 주요 어휘에 동의어와 반의어를 활용하고 있고 숙명여고의 경우는 아예 어휘 부교재가 따로 있을 만큼 어휘 공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따라서 평상시에 단어를 외울 때 유의어와 반의어를 함께 외우는 습관을 들이고 어휘를 외울 때 한 가지 뜻이 아닌 여러 가지 쓰임들을 함께 외우고 적용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구문 공부의 중요성인데요. 두 학교 모두 지문은 길어지고 보기도 길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길어진 글과 보기 문장을 빠르고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하고요. 꼼꼼하고 정확하게 문장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훈련을 평소에 많이 해야 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어법 공부의 중요성입니다.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평소에 글을 읽으면서 중요 어법 포인트를 정리하는 습관을 가지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바꿔 쓸 수 있는 구조들을 익히는 훈련을 하면서 변형이 되었을 때도 놀라지 않고 대처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해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개별 관리의 중요성입니다. 학생들마다 약점은 모두 다르고 따라서 평상시에는 개별적으로 약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개별적인 커리큘럼이 필요하고 시험 기간에는 학교별 특성에 맞는 수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고등 내신은 중등 내신과는 다르기 때문에 2주, 3주 이렇게 빡세게 공부해서는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없습니다. 즉, 벼락치기가 통하지 않는 시험인데요. 따라서 지금부터 나의 약점을 파악하고 공부를 하면서 기본기를 탄탄하게 다지는 것이 중요하고요. 시험 기간에는 학교별 출제 전략에 맞춤 자료로 전략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하셔서 좋은 성적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강사 전하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